자, 시장 상황 보시면 다 이렇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2,900포인트입니다. 60포인트 올랐어요. 60포인트. 중요한 거는 뒷부분에 또 나오겠지만은 전기전자 업종이 얼마? 33포인트를 들어 올립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얼마? 25포인트를 들어 올려요. 삼성전자 혼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들이 빠져내려가서 반등이냐? 아니야, 아니올시다. 빠진 것도 없이 강세. 이게 주도주라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막 2,900 올라왔는데 또 윤정도 오버한답시고 3,000 얘기하고. 아니 3,000이야 금방 와. 이거는 바로 옵니다. 바로 3,000은 바로 옵니다. 빠르면 3,300포인트의 기준이 빠르면 12월 둘째 주 빠르면 늦으면 언제? 저쪽 12월 말까지는 무조건 3,300 온다고 봅니다. 무조건적으로. 그 이유는 어제 시황을 보셔야 돼요. 어제 시황 아주 자세히 돼 있으니까 어제 시황 한번 봐보세요. 어제 시황 봐보시고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매번 얘기하려다가 까먹었는데 우리 직원분들은요. 이거 지금 전자칠판 중간중간에 한 번씩 검은 색깔로 먹통 나가는 거 있죠. 그거 나중에 방송 사고예요. 이거. 방송 사고가 되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서 찍어서 이제 그 방송국 한 군데 더 주말 방송 송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깜빡깜빡하는 거 이 업체에 연락해서 AS 받도록 하세요. 전자칠판 업체. 자, 그렇게 해서 이 지수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고 가져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털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번 말씀드려요. 월요일에도 주말에 가입할 걸 하고 후회하셨죠? 라고 그러면서 전기전자 업종 말씀드리고 화요일에도 굉장히 시장 어렵지만은 윤정도랑 함께해서 수익 좀 잡아낼 걸 하고 후회하셨다고. 수요일에 오늘도 마찬가지야. 오늘 어떻게 할 거야? 주력주 다 노출되는 것도 놓치시고 비덴트 같은 경우에 개장 전에 비덴트입니다. 개장 전에 또 장중에 비덴트입니다. 하고 또 동영상 올려드리고 또 교육해드렸는데 12,000원대에서부터 계속 교육 잡아드렸던 그 비덴트를 오늘 37,700원 찍는데 그걸 놓쳐요? 이야, 난 참. 내일 또 엉엉엉 울 거죠. 내일 목요일 날 야간 교육할 때 또 어제 가입할 걸. 그래서 목요일 날 개장 초부터 윤정도랑 같이 갈 걸.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안 하잖아. 지금도. 수익이 목적이신 거 아니에요? 수익을 내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수익 내고 공부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시장의 흐름에 오늘 많이 맞았어요. 근데 시장 지수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향이야. 그럼 얘들 어떻게 될까요? 최악의 경우는 거래가 둔화되고 못 움직여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에 MSCI 지수 편입되고 나서 패시브 자금의 흐름이 조금 혼란스럽긴 합니다만 그 자금을 빼더라도 7% 수준의 그러니까 4천억 이상의 6% 수준의 매집이 쌍끌이로 외국기관에 쌍끌이로 들어와 있는 카카오 게임즈. 전체 게임주가 약세다 보니까 동반적으로 밀려버렸어요. 플러스까지 잘 났다가. 얘네들은 낙폭을 잘 줄여놨고 위메이드 기준에서는 낙폭 그나마도 일부라도 줄여놨고 어찌됐든 이 종목군들은 변동성 종목이에요. 어차피. 주력은요. 이 변동성 종목은 말 그대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도. 그 다음에 끝자락에서는 진짜 안타깝지만 손절의 범위도 명확하게 잡아내야 된다 그랬어요. 아직까지는 거래대금 수반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코스닥의 시가총액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일단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거래대금이 둔화되면 그땐 가차없이 빠져나옵니다. 우리는 어디서 위안을 받고 어디서 자신감을 가져요? 아니 얘 어떻게 할 거야? 바닥 대비 35% 올라왔다가 이번 조정에 2,800까지 내려오는데 하방 딱 잡아주고 고점 대비 요만큼 늘리고 삼성전자 결코 이제는 7만 원 공방을 안 하죠. PER 지금 뭐 11배, 12배 수준에서 등락 나오는데 앞으로의 실적 개선폭 상당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자체도 저평가인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PER이 8배, 9배 수준에서 움직여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저평가의 기준입니다. 거기에 오늘 LG와 결코 실망스러운 흐름이 아니죠. 이 흐름이 거래가 수반되면서 이제 가야 돼.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대차, 기아 거래가 수반되면서 가야 됩니다. 이들이 거래가 수반되지 않으면 일단은 가격 메릿 시장 대비해서는 강합니다. 지금 8월 이후에 시장 대비해서는 강해요. 그리고 이들은 시장 대비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그죠? 거기에 거래량 거래대금까지 수반하고 OMA, 20MA 거래를 계속 넘기고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LG 이노텍 같은 종목도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속속으로 빨리 드러납니다.
지금쯤이면 시황 지금 채팅방에 딱 올려드리는 거야. 어제 거. 어제 야간 교육 링크 딱 드릴 테니까 그 링크 딱 가지고 계시다가 방송 끝나면 바로 또 보시는 거예요. 오늘 또 방송 딱 끝나고 마지막 자리에 내가 인사 딱 하면은 그냥 탁 잘라가지고 바로 어제 거 바로 올려주시면 돼요. 우리 직원분들이. 어제 시황 들으면 귀가 뚫리실 수가 있어요. 안 뚫리더라도 그럼 윤종도 믿고 가겠다 하셔야 돼. 아니, 시장도 못 보면서 무슨 시장 전망도 못 맞추면서 시장의 방향성도 못 맞추면서 무슨 종목의 방향성을 맞출 수 있겠어요. 시장은 결과적으로 우상향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제 흔들리더라도 흔들리면 어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안 빠졌는데. 그 기준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실적 255조, 이 255조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몇 퍼센트? 26%, 두 종목이 26%. 컨센서스 그런데 상향될 시점이죠. 지금 2017년, 2018년 고점 찍을 때의 기준, 그리고 사상 최대치 고점 찍을 때의 기준의 랠리의 기준이 미국 대비 유럽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덜 움직였지만은 결과적으로 결코 소외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가 다시 월등히 강하죠. 이 두 쪽보다는. 뭘 기준으로? 2015년 종가 대비 2015년 12월에 금리 올렸잖아요. 그때 종가 대비 2016년, 2017년 요 기점의 흐름, 그리고 2021년에 사상 최대치 고점 찍을 때 흐름, 그 흐름에 우리가 유럽이나 일본보다 약하다?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 47%까지 다시 들어 올려놨어요. 50% 가까운. 그 흐름을 누가 끌고 가요? 전기전자 업종. 전기전자 업종은 왜 가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어릴 때 공상과학 영화, SF 영화 보던 그런 내용이 이제 다 현실화돼 있고 실질적으로 2015년 말 2016년부터 해서 IT가 상상을 초월하는 반도체 D램 가격, 현물 가격이 반도체 D램, PC발 현물 가격이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D램 찍어가지고 동네 뿌리고 다니면서 아이고 PC에 그냥 꼽아서 좀 사용해 주세요 이러고 다니나 그냥 막 그냥 전체 반도체 매출 기준의 5% 수준뿐이 안 돼요. 혹자들은 뭐 10% 얘기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결론적으로 고정거래처 가격이 제일 중요하죠. 그 고정거래처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전망치가 8월 달에 CLSA가 부정적으로 그러면서 JP 모건 스탠리가 부정적으로 본 거예요. 그에 반해서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쪽은 또 긍정적으로 극명하게 엇갈려 있었죠. 그 8월 달에 부정적인 보고서 내내들만 팔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고정거래처의 가격이라는 거지. 그 단가에 대해서는 오픈할 수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애널리스트도 몰라요. 그래서 회사에서 IR을 할 때 언지를 주죠. 그때 하이닉스가 이번 3분기 IR 할 때 또 삼성전자 3분기 IR 할 때 반도체 D램 현물 가격, PC발 현물 가격 장난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실질적으로는 고정거래처 가격인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가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그리고 시장의 정체 상태는 반영됐다고 보는데 내년 1, 4분기 고정거래처 가격은 전혀 문제 없다 벌써. 어느 정도 다 윤곽 잡혀 있는데 전혀 문제 없고 긍정적이다. 갑자기 업황이 개선돼서 지금 강세를 띨까요? 아니죠. 명분이 필요한데 그 명분 부분이 조금씩 살아나 있는 부분이고 결론은요. 윤종도도 아무리 떠들어봐야 똑같아. 결론은 수급 논리죠. 메이저들, 외국인 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까에 대한 수급 논리. 그 수급이 완벽해질 때 그것이 차트에 나오는 거예요. 외국인 기관의, 그러니까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이 지금 52%인가요? 네?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이. 그리고 대주주 물량 빼고 나면 개인들 물량 한 13% 되나요? 유통 물량 자체가 없는 거예요. 메이저들의 방향성에 따라서 움직여요.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이 조금만 사도 윗방향으로 조금만 사도 변동이 나오는 거고 밑으로 조금만 던져도 하락이 나오는 거고 동학개미 스님다 개인이 샀습니다. 장난 확 그냥 그런 거는 우리가 오늘 수익 낸 비덴트 다날 이런 쪽이 비덴트 같은 경우 어떻게 다날 오늘 왜 플러스 4%인지 아세요? 여러 이유가 있어. 장중에 왜 그럼 쭉 빠졌나 9%까지 7% 8%막 이렇게 그 이유는요. 프로그램 매도가 40만 주 나왔어요. 프로그램 매도면은 외국인 위주로 많이 쓰죠. 그러니까 외국계 기관 투자 한 40만 주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7, 8%확 밀렸지. 그랬다가 오후장 들어 쭈끔 줄이기 시작하더니 막 장 막판에 줄이더니 결국은 보합. 그때 프로그램 수급은요. 플러스 2만 주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해. 3만 주, 4만 주. 그러더니 장 막판에 그냥 쫙 해서 얼마?
프로그램 매수가 한 30만 주 들어왔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70만 주를 대사한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4%가 나온 거예요. 비덴트는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맨 처음 딱 들어갈 때 갭 상승 이후에 프로그램 매수 4만 주, 5만 주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하더니 갑자기 20만 주 확장되더니 그 20만 주 위로 막 쌓아올리는 거지. 팡팡팡. 그러니까 개인들 막 쫓아붙고 와, 큰 형들이 사고 있어요.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 프로그램이 매도를 하고 40만 주 이상의 매수를 했던 프로그램이 매도를 하고 그러면서 음봉이 뚝뚝뚝 떨어지니까 고점 대비 37,700원 밀려 내려오잖아요. 그럴 때 가차 없이 차익 실현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26만 주, 23만 주까지 줄었던 프로그램 매수가 40만 주 이상 매수하던 게 23만 주야. 그거 지켜보고 있다가 딱 지켜보는데 계속 사재껴. 24,000원 초중반 중후반에 계속 사재껴. 24,000 초중반 계속 사재껴. 계속 끝없이 사재껴.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긴 뭐 어떻게 해. 다시 재편이 와 10% 이상 수익 내고 땡큐 하는데 또 사들이고 있어. 또 재편이. 그랬더니 막판에 쥐들이 막 쏴 올리는 거야. 그러더니 종가를 그냥 프로그램 매수 60만 주까지 들어오고 종가 추가 급등 18%로 끝내버리죠. 편입단가 대비해서 또 6%, 7%. 시장이 좋으니까 삼성전자 좋으니까 시세가 나오니까 비덴트에서도 다날에서도 추가 수익을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니까 DB하이텍 그렇게 심하게 두들겨 패더라도 이것들 봐라 장난치나? 그러면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개인들에게 10만 주 이상 물량 뺏어가면서 주가는 밋밋하게 지들 매수 평균 단가보다도 할인을 해서 그럼 어떻게 해? 시장의 방향성이 위라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그냥 자신 있어요 이게 아니라 종목군들의 이 흐름을 보면서 글로벌 시장의 IT 종목군들의 추이를 보면서 그들이 왜 움직일까라는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대처를 해나가면 시장의 주도력을 가지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이 시장을 끌고 왔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이 고점에서 전기전자 업종이 더 밀렸어요. 더 밀리긴 개뿔. 쉬어가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편입이 돼서 고생을 하신다 할지라도 내 자산 부분의 손실이 그렇게까지 확장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전기전자 업종이. 또 쉽게 돌려놓을 수 있는 위치, 기간은 좀 걸렸지만 근데 여기서 기간 걸린 만큼의 시세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시세는. 이렇게 밀려 내려가더라도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어주는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강세 흐름을 내주는 거예요. 이제는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연간 단위를 뒤돌아보세요. 항상 후회하는 게 있어요. 아휴,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있을 걸. 대형주 냅두면 더 가더라. 큰일 날 소리. 셀트리온 지금 시가총액 60조에 30조 미만 반토막 나 있어요. 셀트리온. 시젠 최근 들어서 단기적으로 반짝했죠. 얘기했잖아요. 7천억씩 거래대금. 아이고. 작년에 1조, 2조씩 계속 터졌어요. 2조 3천억씩 막 터졌습니다. 근데 7천억 갖고 옛날에 부귀영화를 누리겠다? 제한적이죠. 고점 대비 액면 분할도 있고 무상증자도 있고 있었겠지만 결론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져 내려와 있는 폭은 상상을 초월하죠. 시젠이 그 정도인데 넵지노믹스, EDG, 수젠텍은 어때? 상상을 초월하죠. 고점 대비 조정폭이 되돌려 못 돌립니다. 근데 이런 주도력을 가지고 가는 쪽은 그냥 주도주예요. 1등주예요. 대형주예요. 그게 아니잖아. 삼성전자의 36조 7천억 사상 최대치 영업이 2013년에 형성한 36조 7천억 대비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예를 들면 포스코야. 또 예를 들면 조선주야. 와 실적이 끝내주게 좋아졌어요. 그 끝내주게 좋아졌다는 거는 2007년 대비해서 실적이 좋아졌다는 게 아니에요. 포스코도. 또 2005년 대비 조선주가 실적이 개선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년, 전전년 대비해서 최근 들어서 실적이 좋아졌다는 거고 그런데 화폐 가치가 훼손이 돼서 고가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지점으로 형성이 돼가는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요. 아니 36조 7천억에서 지금 60조 영업이. 예? 70% 이상의 거기에 자사주익 소각 14%에서 거기에 화폐 가치 훼손에 대해서 다른 종목 영향받아 있는데 삼성전자 영향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PER이 11배에서 12배라는 거예요. 하이닉스요? 하이닉스 2016년 5월 18일 날 바닥 저점이 25,650원. 7억 2,600만 주
계산해주면 7억 2,800만 주 계산해주면 그게 18조 5천억인가 나올 거예요. 자산 가치 대비해서도 밀려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더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자산 가치 대비해서 밀려 있지만 PER이 상상을 초월하게 형성돼 있거든. 왜? 분기 영업이익이 5천억 미만까지 예상이 된 거예요. 2016년 2, 4분기에. 5천억 미만 분기 영업이익이. 근데 2018년도에 분기 영업이익 5조 이상. 그러니까 2018년도에 20조 8천억의 영업이익을 내버려요. 분기 5조씩 10배 증가했죠, 영업이익이. 그럼 주가 10배 올랐어요. 22만 5,650원 대비 25만 6,500원이야. 이걸 달달달달달달 애우고 있는 윤정두하고 같이 움직여야 계좌가 수익이 나는 거지. 더딘 것 같지만 그게 이런 수익이 있는 거지. 맨날 다날 들어갔다 엄마맘맘마 쭉 밀리면 어이구 이거 어떻게 SK 바이오사이언스 들어갔다가 36만 원에 들어갔다가 21만 원 깨져 내려오면 어이구 이거 어떻게 안 된다고.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시장의 주도주의 흐름을 잡아내고요. 그 시장의 주도주의 흐름은 진짜 우리가 SF 공상과학 영화가 현실화되어 있는 이런 시점에 특히 기술주의 이 랠리가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이 랠리가 나스닥의 랠리가 S&P 500 지수의 랠리로 또 다우 지수의 랠리로 그렇게 견인이 되고 있잖아요. 견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 흐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서버발 디램이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무슨 채널 돌리니까 2017년도에 뭔 헛소리를 하고 있냐면은 그 채널 돌리면은 돈 받고 시황 파는 양반이 있어. 양반인지 뭔지 모르겠어. 증권사 이사래. 계약직이면서 무슨 이사 타이틀인 거지. 응? 계약직. 어쨌든 방송 나와서 도도한 척 하면서 시황 얘기하고 다 좋은데 남의 거 훔쳐다가 시황 쓰면서 왜 그걸 돈 받고 팔아? 팔아도 되나? 뭐 그렇다고 칩시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결론은 2017년도에 반도체 움직임이 비트코인 채굴 하려고 컴퓨터 그냥 고사양을 쓰니까 그냥 진짜 그거를 엔비디아 같은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업체가 강세를 띄는 게 낫죠. 그렇게 따지면. 반도체 디램 가격의 고정거래처의 강세는 뭡니까? 서버발 디램이라는 거 귀가 따갑게 들으셨잖아요. 서버발 디램 뭐예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솔직히 넷플릭스 이렇게까지 활성화 안 돼 있었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유튜브 이렇게까지 아니었죠. 2016년도에 유튜브 할 때 증권 하는 양반들이 유튜브 활동하는 사람 윤정도까지 딱 3명뿐이 없었어요. 응? 광고 키워드가 돈이 거의 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거예요. 넷플릭스 마찬가지고 그 밖에 뭐 아마존의 규모 성장할 거는 알았지만 결국은요. 지금 기준에서는 그 서버발 디램의 고정거래처의 디램 그 수요가 상상을 초월하는데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그게 발전이 안 된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지. 응? 결론적으로 그러한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전기전자 업종의 차이점이 일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사의 흐름하고는 거의 똑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전기전자 업종의 삼성전자,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 33%,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20%,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이 3%대, 4%. 응? 이게 25%예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 두 종목이 전기전자 업종에서도 다 대부분 차지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디램 고정거래처 가격, 서버발 디램 가격 이런 부분의 흐름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주가 흐름이 거의 비슷하게 연동돼서 나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는 고점까지 상승률이 900%였어요. 그 900%에서 고점 대비 지금 13% 정도 눌려 있는 겁니다. 이 종가의 기준으로 13%. 그런데 이 흐름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 거의 똑같이 연동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흐름이 어떤 기준이냐면요. 8월 달에 똑같이 반도체 디램 가격, 현물 가격, 반도체 디램 현물 가격 정점 찍었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똑같이 조정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장 주도력은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계속 가나 그건 아니잖아. 한 방에 집어돌린단 말이야. 한 방에 집어돌린다. 한 방에 집어돌립니다. 한 방에 집어돌리잖아. 한 방에. 이게 뭐예요? 11월, 12월, 1월이에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여기 3월 달에 고점 찍죠? 똑같은 거. 업황이 같으니까. 여기서 터지는데 거래가 수반돼 있단 말이에요.
뒤늦게 흐름이 나왔는데 12월 달에 거래가 수반될까 안 될까? 된다라고 보는 게 옳죠. 그렇게 되면서 이 흐름 요 고점을 넘기게 되면은 국내 증시의 하이닉스 15만 원 고점 안 넘겨도 돼. 14만 원. 삼성전자 9만 원대 고점 안 넘겨도 돼. 8만 5천 원.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3,300포인트를 넘깁니다. 3,300포인트를 넘겨요. 그 이유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빨리빨리 시간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주봉 보시면요. 이번 시장에서 악을 썼잖아요. 윤 정부가. 뭐라고? 아 걱정하지 마세요. 옐런 의장이 죄송합니다. 옐런이라고 자꾸 얘기. 방송에서도 아마 옐런이라고 했던 것. 파월 의장이 옐런 재무장관이죠 지금은. 파월 의장이 연임을 하게 되면서 파월 의장의 연임에 의해서 결론은 테이퍼링을 빨리 할 수 있다. 긴축이 빨리 단행될 수 있다. 그 내용은 월요일 날 다 반영됐다고. 일본부터 보시면 월요일 날 5% 폭등 나오다가 꼬리 달고 내렸잖아요. 월요일 날 반영됐어요. 근데 월요일 날 반영되는데 그 긴축 관련해서 저점을 깨나요? 갭 상승의 저점을 깨고 갭을 맺고 음봉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꺾이는 거지. 그럴 것 같으면 얘가 초대량 거래량을 터뜨리고 수개월 만에 대량 거래량을 터뜨리고 장대 양봉이 나오질 않았을 뿐더러 그 이후의 흐름에 거래 대금이 터지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추가 폭등이 나오지 않았을 거란 말이지. 근데 꼬리가 달렸는데 문제가 없어 월요일 날. 그러더니 화요일 날 기준에 이걸 볼까요? 자, 이렇게 지우고 여러분들이 캔들 우습게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교육이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여기가 시초가예요. 그럼 화요일 날 어떻게 돼? 고점을 또 넘겨 화요일 날. 그게 약한 장인가? 화요일 날 고점을 또 넘기는데 약한 장이에요? 굉장히 센 장이죠. 주봉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꼬리가 화요일 날 이만큼 감싸안겨진 거야. 주봉이라고 치면. 수요일 날은요. 고점은 못 넘겼지만 꼬리 이만큼 다 감싸놔. 목요일 날 휴장이었죠? 금요일 날 이제 여기 뚫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오면 우리나라 지수 3,300 넘기는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지 지금. 300포인트 그냥 혼자서 300포인트 어떻게 가나 이러면 안 된다고. 지금 지수 대비해서 한 300포인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00포인트? 2,900 대비 400포인트면 한 13% 올라가는 거잖아요. 13%. 그러면 전기전자 업종이 1.5배에서 2배 간다고 2배 간다고 치면 25% 정도 올라가면 시장은 3,500 넘기는 거예요. 3,300. 전기전자 업종은 25% 가고 나머지 업종은 대략 한 13%만 움직여도 시장은 3,300 넘겨요. 시장 상승률만 나와도 돼. 나머지 업종은. 전기전자 업종 25% 갈 수 있느냐? 왜 못 가요? 왜 못 가? 간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간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1.5%로 기준 잡아? 그럼 20%만 가도 돼. 20%. 그럼 지금 7만 4천 원대인데 5천 원이라 잡고 20%면 15,000원 기준 잡고 9만 원 가면 3,300 훌쩍 넘깁니다. 훌쩍 넘겨요. 못 넘기면 더 땡큐하죠. 갈 자리가 더 많아지는 거죠. 하이닉스 기준에 20%면요. 지금 11만 원대 후반이니까 20% 하면 14만 원도 안 돼. 14만 원이라 잡아줘. 이거면은 시장 3,000포인트, 3,300 넘긴다니까. 3,300. 농담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8만 5천 원에서 9만 원. 그리고 하이닉스 14만 원, 15만 원이면은 시장 지수 3,300 훌쩍 넘깁니다. 왜? 그들이 찍어놓은 고점이에요. 그것도 나머지 업종이 쫓아와 줬을 때야. 나머지 업종이 지지부진하면은 얘네들이 더 올라가야 돼. 더 올라갈 거냐? 더 올라가죠. 얘네들이 못 가면 시장 지수 안 나와요. 그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이렇게 됐잖아요. 금요일 날입니다. 반나절 거래. 금요일 날 반나절 거래 음봉이에요? 개파락 이후에 양선 도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월요일이야. 그리고 화요일이에요. 양봉 잘 나오다가 장 막판에 미끄러졌는데 의미 부여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 월말의 기준이니까. 거기에다가 주봉으로 다시 볼까요? 이탈됐나요? 뭐가? 이탈됐어? 이탈됐냐고. 지금 얘가 그냥 찔끔찔끔 밋밋하게 올라온 거야? 아니죠. 빰빰빰 하고 장대 양봉으로 올랐죠. 거기에 추가적인 거래 대금 거래량이 수반되어 있는 거잖아. 자체적인 영향이 아니죠. 시장의 영향이죠. 그러면 똑같이 해석하면 된단 말이에요. 뭐를 유가증권 시장,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들의 시가총액 비중을 생각해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준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이닉스의 기준에서는
그렇게 돼서 시가총액 비중 자체가 보시면은 삼성전자 전일 기준이에요. 전일 기준입니다. 전일. 11월 말의 기준입니다. 11월 말의 기준에 33.59. 이제 더 올라왔겠죠. 시가총액 비중이. 더 올라왔겠죠. 오늘 더 강세를 떴으니까.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 하이닉스 시가총액 비중, 그리고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 비중, 그리고 전체 시장의 영업이익 비중. 2,300개 종목의 영업이익 255조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26%. 근데 시가총액은 얼마? 20%뿐이 안 돼요. 6%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점유율 기준이에요. 그럼 지금 주가 대비해서 뭐 상상을 초월하게 움직여줘야 돼요. 전기전자 업종이 오늘 3.54%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1.19 결국은 33포인트를 전기전자 업종이 땡겨주니까 60포인트가 올라온 거예요. 전기전자 업종이. 자, 전기전자 업종 33%짜리가 60포인트 중에서 33포인트로 들어올렸고 나머지 27포인트를 누가 들어올려요? 나머지 66% 비중을 갖고 있는 쪽이 27포인트 올린 거예요. 66% 비중 있는 쪽이 27포인트. 그럼 얘네들은 얼마 올린 거예요, 오늘? 27포인트니까 1%니까 1.5% 등락이 나온 거예요. 전기전자 업종은 3.54가 등락이 나왔잖아요. 나머지 업종군은 1.5% 등락이 나오게 됨으로써 비중 6.6 곱해주면 얼마야? 시장의 기준 27포인트, 28포인트를 올린 겁니다. 즉 전기전자 업종 강세에 나머지 업종은 못 미치는 거예요. 그게 주도주야. 주도주가 이렇게 가고 시장이 이렇게 오고 시장보다 조금 더 가는 거, 시장보다 좀 덜 가는 거, 시장보다 빠지는 거. 이런 건 매번 설명드렸어요. 하이닉스 100원당, 삼성전자 100원당 얼마? 0.81포인트 움직인다. 이걸 기억하세요. 100원당 상속세 들려는 거 여러분들이 내시냐고. 방송 나와서 낄낄대고 웃으면서 작년에 상속세 어쩌고저쩌고 한 친구들 지들이 돈 냈어? 삼성전자 100원당 시장 영향력 알아? 그냥 삼성전자요 이번에요 7만 원 깨졌으니까 저 6만 원 한번 공방 나와야 돼. 6만 원까지 가면 얼마 밀린다 그랬어요? 삼성전자 6만 원, 7만 원일 때 지금으로 따지면 14,000원 빠져야 되죠. 14,400원. 그러면 대략 100원당 0.8포인트니까 곱해주면 되잖아. 귀찮으니까 그냥 1포인트라고 잡을게. 그럼 144포인트 빠지는 거예요. 시가총액 비중 33% 전기전자 업종에서 삼성전자가 20%의 기준이라고 치면 1.5배 이상이잖아요. 1.6배죠. 그러면 140포인트 대비해서 1.6배 전기전자 업종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럼 1.6배면 얼마야? 80포인트라고 대충 잡을까요? 1.6배니까. 80 맞나? 1.6 몰라. 계산하기도 힘들어. 어찌됐건 70, 80포인트라고 잡으면 240포인트가 밀리는 거예요. 삼성전자 6만 원 내려가면 240포인트. 그러면 이들이 240포인트 밀고 내려가면요. 나머지 애들은 더 체력이 없죠. 실적이 안 되니까. 그쪽 하락률은 상상을 초월해버리겠죠. 거기는 480포인트 밀릴 수도 있겠죠. 700포인트 밀리는 거예요. 시장이. 삼성전자가 6만 원 가면 농담하는 게 아니라 시장 700포인트 밀릴 수 있다. 응? 농담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6만 원 가면은 작년 10월 달의 기준이거든요. 10월 말. 삼성전자 6만 원 가면 작년 10월 말의 기준입니다. 6만 원 이탈되던 지점이. 그럼 그때 시장 지수가 얼마였느냐? 따져보면 되잖아. 그때 2200이었어요. 그럼 지금 대비해서 700포인트 딱 맞네. 윤정도 계산이. 이해되세요? 이해되셔야 돼. 다시 짧게만 얘기합니다. 아니 나도 광고하고 싶어. 광고. 종목 광고해서 그냥 매출 좀 내고 싶어. 12월인데 직원분들 크리스마스 보너스도 주고 싶다고. 근데 이런 얘기를 딱딱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안타까워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VIP 방에 같이 오셔서 그래 윤정도 너 믿고 갈 테니까 제대로 한번 포트 짜봐. 그리고 나 계좌 수익 좀 차분하게 내줘봐. 이러시면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수익이 목적이면서 그것도 아니고 그럼 내가 어떻게든 배우려고 하면 좀 능동적이셔야 되는데 이러면 안 돼. 야 종목 하나 줘봐. 야 내일 상한가 준다면 종목 줘봐. 계좌 평생이 10%예요 그러면은.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수익 내고 공부하고. VVIP 방에 들어오시기가 좀 그러면 차분하게 이게 뭔 소린지를 이해하시려고 드립니다. 다시. 지금
뒷부분으로 가서 정리해 드릴게요. 어떤 걸로 보여드릴 거냐면 삼성전자 차트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합시다. 비단트 먼저 설명드리고 삼성전자하고 뭐 차트 나오니까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자가 6만 원까지 밀리면 시장 얼마 밀리는지 다시 계산해 드릴게요. 그게 왜 중요한지 설명드립니다. 아니 시장이 이러고 있는데 아이고 이거 내일 2,800 깨져요. 2,800 지지를 한번 받아야죠.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이게 유튜브니까 내가 내 맘대로 한번 해볼게. 방송 아니니까. 벌금 내는 거 아니니까. 방송에서 말 잘못하면 벌금 내. 어? 2,800 지지력 테스트. 아니 그거 할 수 있다니까 2,800까지 밀릴 수도 있고 2,500을 갈 수도 있어요. 뭐 가지 말라는 게 있나? 갈 수도 있지. 근데 막연하게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시장 추이가 뭐 테이퍼링이 그냥 2,800 한번 공방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신 나가 막 그냥 진짜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는 그런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그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2,800의 지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근거를 댈 수가 있어요. 어떤 기준이냐면 근거를 댄다라는 게 명분을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3,300까지 올라가던 과정 속에서 투신권에 자금이 많이 들어와서 자금이 집행된 게 뭐 예를 들면 2,800포인트였다. 혹은 3,000포인트였다. 3,000포인트인데 2,800까지 내려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포지션 정리가 나올 거다. 환매가 나오지 않는 한 포지션 정리가 나와서 로스컷을 단행할 거다. 그리고 다시 사겠지. 그게 뭐 2,840을 밀고 내려가면 거기서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이제 펀드 자금의 유입 출입 동향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이게 근거예요라는 명분을 가지고 뭐 그런 분석을 해주실 수는 있단 말이에요. 뭐 애널리스트라든가 이런 쪽에서. 근데 방송 나오는 윤정도 같은 나부랭이들은 그냥 이 터진 입으로 그냥 막연하게 그냥 2,800인 거고 막연하게 3,000인 거고 이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따지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100원 빠지면 시장이 지수가 얼마 빠진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장 지수가 어제 아무리 빠져봐야 삼성전자가 안 빠지고 있어. 그래 살펴봤더니 뭐가 빠져요? 카카오 관련주들이 그냥 어제 뭐 풍비박산 났죠. 그잖아요. 그래서 성장주에 대한 거품 부분들이 차익 실현 욕구로 좀 나갔단 말이야. 그게 이제 뭐 계속 깨진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미끄러지고 오늘 돌린 거는 안 빠진 삼성전자 들어올렸다고. 그러면 그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 시가총액 등락 범위 또 전기전자 업종의 등락 범위 그럼 전기전자 업종이 시장을 지금 땡길 수 있는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전자 업종이 강해. 그럼 그렇게 강해로 끝나는 게 아니야. 전기전자 업종이 강한데 그 강한 이유가 실적이야. 그 실적이 어디서 나오냐 했을 때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현물, PC 현물 그냥 제가 말도 안 나. PC 현물 디램 가격이 무엇이 중요한데 고정 거래처의 가격이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서버발 디램 쪽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럼 그것에 대해서 기준점을 설정해보고 자 지금 수요가 어떻게 돼 있는지 위드 코로나로 가면은 이 수요가 줄어들 건지 그렇지도 않죠. 온라인 쇼핑 이런 부분이 코로나에서 조금 더 확장된 부분이 있지만 삶이 바뀐 거지 이제는. 그러한 부분들로 다 보는 거예요. 결론은 삼성전자 차트 보면서 조금 있다가 보여드릴 거예요. 삼성전자가 100원당 0.81포인트의 등락 범위가 나온다는 거를 보여드렸어요. 이거는 조금씩 이제 바뀌겠죠.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서는 요 기준에 실질 뭐 진짜 남들이 얘기하는 6만 원 갔을 때 또 8만 원 갔을 때 어떤 지수의 등락 범위가 나오는지 그냥 계산 곱해주면 돼. 10,000원 빠지면 그냥 80포인트 빠진다 뭐 이렇게 해. 80포인트 얘가 빠지면 전기전자 업종 전체 빠지니까 1.5배, 1.6배 빠진다고 치면 120포인트 빠진다 이렇게 해. 그럼 이들이 120포인트 빠져. 그러면 33% 비중에서 120포인트 빠지면 66% 갖고 있는 애들은 어떻게 2배니까 240포인트 빼겠네. 그럼 360포인트 빠지겠네. 삼성전자가 10,000원 빠지면. 그러면 64,000원, 5,000원. 이거 이번에 65,000원 지지 공방이 있어야 돼요. 그랬다가는 지수 360포인트 빠진다고. 근데 지 종목 사라는 거야. 다른 뭐 이거 그러니까 대형주 안 가니까 이거 하지 마시고 내 종목 사세요. 그게 용가리 통뼈 용용용이지. 확 그냥 막 그냥. 어제 시장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2,200개 종목이 빠지죠. 그중에 무슨 상승 종목이 어떻게 나오겠어? 오늘은 어때요? 게임주, 2차 전지주가 힘들긴 했지만은 지수가 오르니까 막 2,000 종목이 올라버리잖아요. 그럼 지수가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돼? 나머지 다 쫓아온다고.
그래서 그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주력주 딱 켜놓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드디어 거래량 터져가면서 끝내주네. 실적에 대해서 이제 저평가라는 거 다시 부각을 시키는 거야. 원래 저평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저평가가 아니잖아요. 부각을 시키는 거야.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면서 들어올리는 거야. 엄마 땡큐한데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딱 갖고 있고 없는 분들 다시 채우고 비중 확대하고 자동차도 좀 살까? 실제 끝내주는데 너무 지금 낙폭이 심한데 LG화학도 그런데 살까? 그래서 성향에 따라 채우고 그 다음 범위에 수익 종목. 야 이거 DB하이텍 이거 야 떨어질 때 이유도 없이 수급 논리에 따라서 야 이렇게 많이 매집된 게 월말 효과라고 쳐도 그렇지 야 10만 주 개인한테 넘기면서 8.8% 빼 이냥은 확 그냥 7만 9천 원부터 얼마 밀린 거야. 쥐들 평균 단가도 안 되네. 이런 뭐 비중 좀 채워볼까? 채워놓을까? 야 카카오 게임즈가 이런 평균 단가 9만 6천 원에 8% 9% 매집해놓고 이거 왜 이렇게 밀고 내려갔지? 야 쟤네들이 여기서 순절할 수 있을까? 5천억 6천억 샀는데 한 달 동안에 10월 26일부터 그런 부분을 내 포트폴리오가 완성돼 있으면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딱 잡아놓고 야 변동성이 생각보다 안 나오는데 DB하이텍 오늘 왜 안 나오지? 야 카카오 게임즈도 오늘은 좀 많이 밀리네. 이거 좀 짜증나네. 주력주에서 수익은 나고 있다마는 비중 높은 데서 수익 날까 땡큐하지만은 그래서 마지막에 보는 게 현금 비중 이만큼 있는 데서 비덴트입니다. 그럼 윤정도가 10%라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조금만 들어가는 거예요. 왜? 눈으로 확인하셨잖아. 들어가서 매수사인 드리고 VVIP 분들께서는 미리미리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뚫리면 매수사인 드릴 겁니다. 대기하고 계세요. 그럼 선행 매매를 하는 게 아니지. 오늘 거래대금이 2위예요, 2위. 뭐 우리가 사놓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서 주가 들어 올린다. 그건 주가 조작이에요. 그런 거는 진짜 소형주, 말 같지도 않은 거. 그런 거는 바로 불법이니까 끌려 들어가는. 현대차 주봉의 기준에 시장 대비해서 이번에 이제 많이 미끄러져서 좀 짜증스럽고 화딱지도 나고 하지만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뭐 저점이 막 깨져 내려간 게 아니잖아요. 시장이 지금 2,800까지 저점 깨고 내려왔는데 연중 저점을 다 깨버렸는데 근데 뭐 현대차, 기아 또 LG화학 다행히도 시장 저점 깨진 것만큼의 연동된 조정이 나온 것은 아니다. 그리고 오늘 다 강도 있게 돌렸어요. LG전자도 좀 아쉽지만 어제는 오른쪽 발에 쥐가 났는데 오늘은 왼쪽 발에 쥐가 막 꼬여 발이 지금 아파. 아우 아파. 그렇게 돼 있고 이제 나머지 종목군들도 보면 삼성전자 시장 더 깨져 있을 때 이 흐름 상당히 강하죠. 근데 그게 거래가 순환돼 있는 흐름이에요. 주봉 기준이니까 목요일 금요일 더 터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전략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렸다시피 자 이게 잘 보세요. 코로나19 직전에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겼어요. 얼마나 세면 사상 최대치를 넘기겠습니까? 지수는요. 시장이 땡겨줘서 2600 찍었다가 이때 당시에 이렇게 있었어요. 이 정도에. 근데 전기전자 업종은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깁니다. 그리고 올라갈 자리에서 이렇게 코로나19가 터진 거죠. 지수는요. 이렇게 돼서 이 저점을 깨트립니다. 저저점을.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세는데 지수가 이렇게 돌려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얘는 왜 못 가? 나쁜 종목이야 이렇게 됐어. 윤정도는요. 거짓말 뻥 하나 안 치고 우리는 여기서 전량차 액션을 했어요. IT 전량차 액션을 하고 삼성전기만 여기서부터 신규 편입을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때 솔직히 우리는 주력이 IT 전량차 액션을 하고 한진칼 거기서 초대박이 났어요. 마지막 자락에서는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 변동성 수익은 2018년부터 해서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다 잡아먹었죠. 한진칼로. 그리고 한진칼이 코로나19 때는 진짜 캐치카우가 됐어요. 그리고 한진칼하고 네이버 그리고 삼성전기 이 세 종목이 주력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삼성전자 부분은 어디서 편입을 해요? 8월 달부터 다시 편입합니다. 왜? 네이버를 좀 일찍 차익 실현 전량을 했어요. 얘는 안 빠지고 폭등이 나왔죠. 전량 차익 실현. 이거를 팔아서 5월 달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들어가서 한 달 만에 60% 수익을 내버립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전량 매도. 그렇게 해서 6월에 전량 매도해서 7월 본격적으로 시즌을 30%를 들어가버려요. 시즌을. 10만 원에서 30만 원 가버려요. 한 달 만에. 폭등, 초폭등 수익. 그 다음부터가 8월, 9월, 10월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그리고 LG화학을 편입하죠. 그 10월 달까지 좀 고생을 했어요. 주가가 빠지진 않았는데 못 가니까. 과금을 했는데 왜 수익이 안 나냐 이렇게 해서.
10월 말부터 이러한 폭등이 나온 거죠. 이런 폭등이. 그러면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작년 이제 10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상 최대치 고점이란 말이에요. 1월 달에. 사상 최대치 고점 62,800원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근데 이 62,800원 기준, 여기 6만 원 여기. 나 이거 깜짝 놀랐어. 월봉을 봐서. 62,800원. 근데 여기서 이건희 회장이 이제 부고 소식 나고 주가를 뭐 100원을 빌리면은 뭐 상속세를 들는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들을 해대면서 5만 원대 중반까지 와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밀렸어. 그러면 야, 상속세 들려고 인위적으로 주가 미는 거 아니야? 근데 그 형식 그런 얘기가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듣고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끽끽대고 방송 나도 이게요. 삼성전자가 상속세 들려고 주가 이렇게 밀어요. 주가 조작하냐고 소형주 잡주냐고. 외국인 지분이 이때 당시 기준에 53%인가 54%인가 그래요. 걔들이 가만히 있어? 아무리 차명 계좌 있다고 쳐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우 멋진 전문가네 하고 글로 쏠라당 가입해서 계좌 씨퍼러져갖고 와요 나중에. 윤정도 악을 쓰고 몰았잖아요. 이 정신 나간 것들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여러분들 말고 그 정신 나간 것들. 뭔 소리 하냐고. 동료들 만나도 맨날 혼나 윤정도한테. 시장 깨지 맨날 전화해서 시황 물어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올린 이게 75%의 폭등이 나온 거예요. 75% 3개월 만에. 10주에 10주 사실은. 그런데 이 기준에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시장이 3,300 간 거예요. 이렇게 올라온 이 퍼센테이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때문에. 왜? 시가총액 방식이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만 원까지 내려와 버리면 이게 62,800원인데 6만 원까지 내려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장? 이때가 시장이 2,200포인트였다고. 2,000 깨진다고 악쓰고 난리 났을 때예요, 이게. 예? 코로나19인데 무슨 시장이 어떻게 고점을 넘기냐고 그 헛소리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얘네는 이 고점을 넘기고 있는 찰나인데 시장은 이 고점도 아니고 2,200에 놓여 있으면서 2,000 깬다고 너무 많이 올랐다고 작년 연말에도 너무 많이 올랐다고 아유 시장 깨질 거라고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이 과금해서 듣는 그 양반들이 수익률 대 타이틀이라도 있대? 없죠? 윤정도 8개 있잖아. 세계 기록 갖고 있잖아. 윤정도가 7,861%. 결론적으로 이 흐름이 내려오는 기준이 만약에 74,400원인데 15,000원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 150포인트 대충 잡아버리고 그러면 전기전자 업종 1.5배니까 뭐 75포인트, 80포인트 잡으면 230포인트 빠져버리고 230포인트가 33% 비중을 가진 애가 230포인트 빠지면 66% 비중 갖고 있는 애가 실적이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게 좋은데도 빠지는데 실적도 안 되는 성장주들은 어떻게 빠지겠어요? 66% 비중이니까 460 빠지겠죠. 얼마? 그래서 700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이 자리로 다시 오면은 시장 지수 700, 지금 대비 700, 지금 대비 700은 얼마? 2200 똑같은 자리에 와 있는 거야. 얘가 빠지면 그럼 시나리오는 어떻게 돼야 돼요? 시장이 지금 2800 까져 있는데도 얘는 방어를 했어요. 하이닉스도 그렇고. 얘가 이 자락으로 올라오면 이 파란 색깔을 이래서 쳐드린 거예요. 요 자락이 정상적인 8만 원대 중반이 실질적인 사상 최대치 고점이에요. 이거 하루에 하루. 9만 원 넘긴 거 하루에 하루. 꼬리 달린 거. 종가상 9만 원 넘긴 게 이틀뿐이 안 돼요. 평균치 8만 5천 원, 8만 초반이야. 그게 시장지수 3,300포인트의 기준점에서의 흐름입니다. 이들이 그래서 결국은 갈 수 있느냐 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상당한 저평가라고. 하이닉스 상당한 저평가라고. 이날 잊지 말자 6.25도 아니고 잊지 말자 813. 자 채팅방에 813 출석 체크 한번 갑시다. 시간 없어요. 뒷부분에 뭐 비덴트도 봐야 되잖아. DBI텍도 봐야 되고. 813 이게 뭐냐 813 두 번 다시 잊어먹으면 안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면 평생 잊으면 안 되는 날이에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8월 13일 작년 올해 8월 13일입니다. 813 얼른 813 물도 마시고 저도 엄지척도 좀 해주시고 813 얼른 출석 체크 813 능동적으로 813 오 이제 조금씩 올라오네 813 얼른 8월 13일이 뭐냐면요 하이닉스가요 그냥 두들겨 맞은 거야 CLSA 보고서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 보고서 4분기에 반도체 DRAM 현물 가격이 정점을 찍는다. PC에 들어가는 거 현물 가격에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그렇게 해서 실적 컨센서스가 낮아지는데 지금까지 낮아진 게 순이익이 9조 5천억입니다. 9조 5천억. 9조 5천억. 그리고 시가총액이요. 7억 2,800만 주 곱하기 얼마까지 내려요? 9만 원까지 내려요. 7, 9, 63. 그다음에 7이 18. 그럼 65조까지 내려온 거예요. 65조 시가총액 9조 5천억의 순이익을 내는데 9조 5천억 하향된 순이익의 전망치가 9조 5천억. 하향된 게 9조 5천억. 2021년도에 실적도 9조 5천억 순이익이. 내년도 하향된 실적이 9조 5천억인데 그런데 시가총액 65조까지 내려와요. 65조. 이거를 우리가 얘기할 때 PER을 뭐 6배, 7배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나 기가 차서 네이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가 시가총액이 70조를 넘겨요. 75조를 넘겨요. 75조.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75조를 넘겼는데 카카오는 영업이익이 1조 원대야. 그리고 네이버는 영업이익이 1조 7천억이에요. 영업이익이 이 당시에 영업이익 전망치가 13조 하향돼서 13조 수준? 근데 시가총액을 장중에 8월 13일 날 장중에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네이버에 역전됩니다. 장중에. 미친 거지. 네이버가 잘못된 게 아니지. 하이닉스가 잘못된 거죠. 너무 과도하게 미끄러진 거죠. 외국인 지분 50% 수준이에요. 그 메이저들이 다 팔아야지 그러면. 그 변동성 못 견뎌요? 견뎌야죠. 힘겹지만 그냥 어금니 악물고 그냥 과도하다 진짜. 얘들 너무 심하게 빼네. 비중 조절을 좀 일부 할 수도 있지만 비중 조절해서 현금을 못 쥐고 있잖아요. 그럼 포트폴리오 비중에서의 IT의 비중을 일단 아쉽지만 유지를 하고 힘겹지만 유지를 하고 비중이 없었던 상태는 편입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시세가 나올 때 거래가 수반되는지 확인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같이 움직여주는지 반도체 업황 자체의 개선폭을 인정을 받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강세를 띨 때는 차익 실현보다는 비중 조절보다는 일단은 유지하면서 정점을 한번 보자. 시장 어차피 간다며요. 누가 땡길 거야?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낼 수 있는 사상 최대치 실적을 내주는 쪽이 가겠지. 실적 밋밋한 애들이 시세를 낸다? 제한 쪽이죠. 이렇게 해서 하이닉스의 기준도 시장 지수의 연동폭의 기준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잡아드린 거예요. 시장을 견인하는 종목, 시장 수익률보다 조금 높은 종목, 시장보다 못 가는 애들, 마이너스 나는 애들. 그래서 평균이 이게 시장 수익률이 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잡으실 업종은 이 종목을 잡아야지 이 정도 조금 오른다고 좋아할 업종 잡아서나 그거는 주식할 의미가 없다. 그러면 그거를 포트폴리오 구성을 제대로 해서 대처를 하시는 게 옳다. 이번에 자신감 가지시라고 얘기한 부분이 갭을 메꿔요? 안 메꾼다. 일봉상의 갭을 메꿔서요? 안 메꿨다. 거래대금 거래량 부분이 실려 나가고 있다. 거래대금 확장되고 있다. 눈에 띄게. 5MA, 20MA, 5일, 20일, 5주, 20주 선의 거래량을 넘기면서 양봉인 때가 있었나요? 음선죠. 이제 습안되고 움직인다. 행복해. 행복하니까 이렇게 까부는 거예요. 이 삼성 하이닉스의 흐름을 삼성전기나 이런 쪽도 버거운 것 같고 못 간 것 같고 근데 결론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이 미끄러진 거예요. 근데 변동 자체가 제한적이야. 일단 어찌됐든 이곳 최고점에 섰나? 아니잖아. 따져보면 평균이 이렇게 돼 있어요. 평균이. 따져보면 19만 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계좌가 19만 원 대비해서 10% 정도 손실이 났다고 칩시다. 야, 시장은 좋고 종목 대박인데 내 계좌는 10% 손실 났어. 삼성전기 때문에 윤정도 그냥 막 그냥 그럼 윤정도를 혼내라고. 삼성전기를 혼내지 말고.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별 희한한 종목 반토막 난 애들, 셀트리온 반토막 난 애들 이런 종목 갖고 있어서 어이구 머리야 이게 아니라 냅뒀더니 더 가더라의 기준은 안 된다고 그랬죠. 분명히. 근데
삼성전기 성장성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실적이 부각되고 있는 종목의 PER이 11배, 12배 이런 수준이라면 이건 저평가 인식을 잡아도 돼요. 그리고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면 업황이 개선돼 있고 그렇다면은 PER은 계속 낮아지죠. 주가가 올라감으로써 같이 계속 상계가 됩니다. 왜 실적이 나오니까 계속. 결론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을 지키고 있으면은요, 내 자산은 결국 만약에 여기서 못 견뎌서 잘라내도 큰 손실이 없어. 그럼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자칫 잘못해서 의약품 쪽 한국 BNC 어떻게 됐어요? 75,500원 찍은 종목이 7거래일 만에 21,550원까지 내려와 버려요. 75,500원 찍은 애가. 마찬가지야. 36만 원 찍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21만 원까지 내려온 건 순식간입니다. 6거래일 만에 32,000원 찍은 현대중공업이 23,000원까지 내려와 버려요. 이게 3거래일인가? 3거래일, 4거래일 만에. 회복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결여되잖아요. 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삼성전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주력으로 가지고 가는 이유가 냈더니 더 가더라? 웃기죠? 안 되는 종목은 계속 밀려 내려가요. 회귀가 안 돼요. 또 시세도 안 나오고. 이런 종목이 결국은 당장의 손실이 일부 있다 할지라도 그게 의약품처럼의 그런 회복이 안 될 손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그래서 이 종목이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느냐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 모든 게 어려우면 윤정도가 알아서 해드린다는 거예요.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데 LG에너텍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내죠. 사상 최대의 신고가입니다.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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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렸어요. 말하면서. 이렇게 이 시세를 원하는 것, 이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쪽이 전기전자 나머지 업종군입니다. 삼성전자가 갈까? 삼성전자가 얘보다 상승률이 더 셌죠. 더 셌죠. 등락률이. 이번에 LG 이노텍이 월등한 강세 신고가를 늘린 애플발 영향도 있고 어찌됐건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저평가 상태는 일단 아니고요. 시가총액이 사실은 좀 제한적이고 앞서 본 종목군들 대비.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장악 확인형의 기준, 그다음에 여기 세폐령의 기준, 저때의 기준이 23만 원 이렇게 돼 있다면 장악형의 기준은 22만 원, 22만 원. 22만 원. 32만 원 50% 저기서부터도. 이 교육 자료를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강연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원래는 강연회고 뭐고 캔들 9시간짜리 교육 동영상과 교재가 110만 원에 쿠팡에 팔리고 있다니까 지금. 근데 강의 오시는 분들은 이런 강의 곱하기 5개 강좌를 다 드린다고. USB도 드리고 VOB도 드리고 총 80시간 강의를. 선착순 5명인데 그것도 신규 가입자는 2분뿐이 안 돼요. 결론적으로 5에서 10거래일,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 이 시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유동성이 확장돼서 움직일 때 5에서 10거래일 리먼 터지고 양쪽 하나 나오고 이랬을 때 5에서 10거래일 동안에 추세 하락 범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바닥이 인식되면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인 어떤 패턴, 4대 천왕이라고 했으니까 4대 천왕 패턴의 기본 전제 조건이 된다. 예전에 혼마가 만들어놓은 내용과 스티븐 니슨이 전 세계적으로 80년대 뿌려놓은 내용은 이 정도 내용이에요. 이것도 제대로 정리된 쪽은 없어요. 윤정도 도서 이외에 제대로 정리된 쪽은 없어요. 근데 이 5에서 10거래일 혹은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은 아예 없어요. 그거는 기준이. 그냥 하락하다가 이게 뜨면 상승해요. 이렇게. 근데 윤정도는 왜 5에서 10거래일이라고 했느냐? 추세가 일단 하락이 돼야 돼요. 매일매일 음봉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좀 반등 나왔다고 낮아지고 그러다가 바닥 인식이 잡히는 구간에서 흐름을 얘기합니다. 그럼 3에서 5거래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2015년 6월 달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지금 상한까지도 플러스 마이너스 30%가 이때 바뀝니다. 그러면서 변동성이 확장이 돼요. 3일 만에 따블이 나. 15%짜리는요. 일주일 올라야 5거래일 상승을 해야 따블이 난단 말이에요. 코스닥 같은 경우 12%짜리는 7거래일씩 올라야 따블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30%가 돼버리니까 하루에도 70%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 별 희한한 애들 상한가 받았다 막 상한가 하는 애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000원 기준에서 상한가 7,000원에서 상한가 13,000원이잖아. 거의 하루에 따블이 나버려. 응? 그래서 3에서 5거래일만 기준을 설정을 하더라도 이 변동성의 기준을 잡는 거니까 이 캔들의 변동성의 기준을. 그러면 충분하다. 1에서 3거래일은 뭐냐? 1에서 3거래일은
코로나19 이외에 유동성이 어느 정도 풀리냐면요. 2020년 1월 2일 날 유가증권 시장 거래대금이 4조 6,500억 정도 됐단 말이에요. 4조 6,500억. 유가증권 시장 통으로. 그리고 코스닥은 1월 달, 2월 달에 5조 미만인 거래량이 거래대금이 많았어요. 근데 딱 1년 만에 코로나에서 돈 재난지원금 뿌리고 난 다음에 2021년 1월 11일 날 하루 거래대금이 얼마 터지냐면 44조 4천억, 10배 터집니다. 10배가. 거래대금이 그렇게 터지다 보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저점 대비 15% 상한가. 그건 그냥 물 먹듯이 나와.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막 그 바이오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막 가다가 뉴스 하나 뜨고 난 다음에 20% 오르던 게 30% 마이너스야. 20% 오르던 게 전 거래일 대비 20%막 마이너스야. 그래 놓고 거기서부터 또 돌려갖고 또 플러스. 하루만 해도 그런 변동이 나오죠. 그래서 1에서 3거래일 기준을 설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 또 근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일봉의 캔들 패턴도 있지만 주봉이 벌써 이미 일봉의 5개의 캔들 패턴을 갖고 있죠. 그리고 월봉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캔들 하나에 대한 의미들을 변동성의 기준에 설정을 한다. 이런 내용 유튜브 다 뒤져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다 뒤져보세요. 윤정도가 방금 얘기한 이런 기준점의 내용이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바보여서가 아니고 바보로 표현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그냥 몰라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110만 원씩의 과금 윤정도는 할인도 안 해줘. 과금을 하고 9시간 교육받으려고 줄 서요.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그렇게 해서 수백 명씩 그 돈을 내고 들었던 강의 내용 그 일부를 여러분들께 지금 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도서자료 한 권을 통으로. 그 교육교재 받고 교육받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 4대천원 캔들만 뜨면은 다 그냥 대박인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리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거래일의 기준을 설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편입의 기준은 어디서 하냐 이거야. 이게 떴어. 어디서 편입할 건데? 여기서 편입할 거야? 어디서 편입할 거야? 그 편입을 한다라는 기준이 전 세계 도서에도 없어요. 그래서 윤정도가 34년 노하우를 정형화해서 도서를 내고 이게 벌써 이미 도서 낸 지가 10수년 돼버려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이게 교육 교재였어요. 그리고 대학 가서 강의하는 교재야. 그냥 캔들 어설픈 거 갖고 캔들이요 여기서요 지금 이거 떴죠. 거래량이 수반되고 캔들 패턴이 완성이 되고 이런 기준이 설정돼야지. 그 캔들이 웃을 것 같아요? 캔들 교육 9시간 받으신 분들은 입이 그냥 확 돌아가요. 그래서 대표님 저 VV 들어올게요. 무조건. 강의가 제가 힘들지만 강의 욕심이 많아서 굉장히 긴 시간을 진짜 혼신을 다해서 해드리는데 그 딱 들으시는 분들은 거의 백발백중 그냥 다 VV 가입하세요. 가입하셔서 나 수익 확실하게 낼게요. 왜? 윤정도 신뢰할 수 있으니까 대표님 수익 내주시고요. 그리고 수익 나면은 나도 공부 좀 할게. 그러다가 또 공부하시는 분과 안 하시는 분이 딱 극명하게 엇갈려. 공부는 무슨 그냥 종목 포트폴리오나 잘 주고 주시면 내가 알아서 할게. 지금 공부해서 하버드 대학 갈 거야? 그잖아요. 근데 또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본인들 수익을 본인들 계좌를 그대로 다 잡아가신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 뭐가 중요해요? 꼬맹이들 보면 아무 데서나 망청 떴네 망청 떴네 이러고 아무 데서나 이 땡겨서 보면 커 보이거든 또. 거래대금이 안 나오잖아. 그럼 못 들어가는 거라고. 거래대금이 수반되는 상승장악 확인형의 이후에 거래대금이 그대로 유지되죠. 터져 있는 거래대금이 유지되잖아. 5MA, 20MA. 안 보여요 이거? 이러한 장대 양봉이 나오는 흐름들이 거래대금 때문이라는 거. 그 거래대금의 기준까지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울 게 많아요. 캔들 9시간 배워야죠. 이동평균선의 추가적인 부분이 그램벨의 매매법 없이 그램벨의 매매법 추가적인 부분이 매직 시그널, 보조지표들, 기울기에 대한 범위. 그게 9시간 또. 거기에 추세 범위 또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캔들은 캔들만 배우나 삼선 전환도를 배우면서 나머지 일주월봉 이외에 여러분들이 캔들을 그리는 방법까지. 그런 핵심 전략을 알아야 대박을